3월 8일 오늘 장 마감입니다. 지금 1초 정도 소리 안 들어갔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수는 강하죠. 지수는 잘 생각보다 안 빠졌을걸요. 근데 희한하게 오늘 아마 시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또 상승의 에너지를 받은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 갑자기 막 종가 저가로 마감한 종목들도 있고 어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또 오늘 빠지는 종목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게 지수 착시 효과라는 건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짧게 시간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이제 밤에 미국에서 좀 변동성이 컸어요. 그죠? S&P 500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근데 나스닥은 생각보다 얼마 안 컸네요. 근데 우리가 말한 다우는 많이 컸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시장은 습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다우 지수라는 거는 이제 다우존스 찰스 다우의 이야기인데 어쨌든 긴 이야기는 빼고 다우 지수는 약간 금융주가 좀 많아요. 금융주 미국에서.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에서 파월 회장이 조금 매파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단기물인 2년물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도 오늘 금융주들이 좀 많이 빠졌을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면은 뭐 KB105560 KB 금융주도 좀 약했겠죠.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오늘 장을 놓고 보면 지수를 가만히 볼까요? 코스피 지수입니다. 이게 퍼센테이지를 놓고 보면 뭐 긴축 이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내용만 놓고 보면 사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뭐 달러가 급등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원화 시장에서 원화 환율이 이렇게 1320원대로 팍 튀어오르고 근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원양 모양만 놓고 보면 그냥 상승하던 주가가 잠깐 1% 정도 내린 것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정도 나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는 재료는 재료죠. 장대기분 긴 거.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그 누군가가 여전히 시장을 받치고 있다 그리 볼 수 있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 미국의 금리 이슈로 장이 움직였어요. 근데 코스닥 지수를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것만 놓고 봐서 오늘 만약에 시장을 안 보신 분은 아무런 감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떤 현상이 좀 벌어지냐면 외부에서 변동성이 만약 가장 많이 생길 때 첫비랑 그 변동성 중에서 이렇게 외환 시장에서 변동성이 올 때 처음 체크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냐 사지 않았냐를 보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를 보는 거죠.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팔지 않았어요. 판 종목들을 볼까요? 시장과 별로 상관없는 개별주를 팔았죠. 뭐 지수 ETF를 매도를 하고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시가총액 지금 에코프로 BM보다 조금 약한 종목을 매도하고 하이닉스는 최근에 원래 매도하는 종목인데 매도 금액이 300억밖에 되질 않아요. 카카오 네이버는 어떻게 보게 되면 플랫폼이란 특징도 갖고 있죠. 성장 보통 이제 긴축 이슈가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장주 중에서 대표적인 걸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 압박했으니까 외국인들은 사실 한편으로 놓고 보면 별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판 금액은 300억 정도 종목당. 하지만 매수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역시나 이게 조금 어디 갔을까요? 잘 보시면 삼성전자를 한 900억 정도, 한국조선해양도 900억 정도, DB하이텍 개별 종목입니다만 425, 자동차 200억.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이 반응에 반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숨어있는 이견이 있어요. 오늘 우리 제목이 지수는 강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지수는 잡아주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도 있지만은 뭐 자동차가 장을 좀 잡아줬다 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도 장을 잡아줬어요. 왜? 하락률이 0.6%니까. LG에너지솔루션도 장을 잡아줬어요. 1%. 그럼 1% 지수에 영향을 끼친 것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삼성 SDI 5%, LG화학 3%. 예. 단기 반등에 따른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내고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는 어쩔 수 없이 SM 이슈도 가장 크겠죠. 그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파월발 긴축에 따라서 시장이 갑자기 변동치기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상승 에너지를 억제했다 그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물론 코스닥은 에코 다 보면 오히려 빨개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 빨갑니다. 에코프로 BM도 빨간색, 셀트리 헬스케어도 빨간색, 에코프로는 오히려 14%, 자 SM은 5%. 그럼 제약바이오 약하고 게임주 약하다고 해도 오히려 시장은
잡아가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희한하게 종목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조금 전에 반 대형주 말고 조금 작은 종목, 뭐 예를 들어서 동진 세미캠이라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떨어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갑자기 훅 떨어져 버리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시간에 많이 배워왔던 상승 하락 비율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코스닥인데요. 자, 코스닥인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지수는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계속 800선 이상을 경고합니다. 근데 2월 1일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상승 하락 비율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시장이 결정적으로 코스닥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 배터리 쪽으로만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지수는 이게 바로 지수 착시 효과예요. 지수는 견조한데 ADR이 떨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 시가총액 밖에 있는 종목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시가총액 순으로 거리를 체크하니까 주가를 딱 눌러가지고 특히나 코스닥을 보는 거로 말씀드리면 코스닥 종목에서 이렇게 눌러봅니다. 눌러봐서 시가총액 1위부터 한 20위까지는 좀 괜찮은데 이제 밖으로 가는 종목들이 하락폭이 푹푹 커지는 거죠. 한 밖으로 나가면 또 공매도가 없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니까 데보시스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럼 이 종목 한번 잘 보시면 하염없이 떨어져 버리죠. 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이트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끔 이상하다 지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종목이 안 간다 싶을 때는 꼭 한번 등락 비율이라는 이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해석 따라는 뭐냐면 등락 비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지수를 보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봐야 됩니까? 내 종목의 힘을 봐야 되고 만약에 시장을 생각해서 내 종목이 계속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를 다리를 붙들고 있다면 나는 시장 수익률에 질 수밖에 없고 또 역설적으로 신규를 공략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지수에 가까운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해야 됩니다. 참 주식이란 게 어렵죠. 근데 이 인사이트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락 비율이라는 ADR 지표인데 물론 여러분들이 ADR 지표를 보고 안 보고는 여러분의 자율인데 지수는 견조한데 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속도가 빠르다든지 거침없이 하락한다면 내가 종목이 갖고 있는 그룹군이 어디에 있는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수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좀 먼 거리에 있다면 오히려 조금 더 빠르게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수가 오르니까 내 종목은 오를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내 손실을 조금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짧지만 오늘은 이 인사이트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수요일이 되게 되면 또 저녁 8시마다 또 야간 수업을 함께 하니까 또 수요일 저녁 8시에는 꼭 한번 같이 들려서 한 1시간 동안 또 조금 차분하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요일이니까 잠시 후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